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CRUD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회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고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세션에 대해서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방송 내용을 보시고 구글링을 통해서 필요하신 보충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등록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필요한 곳이 이제 회원 아이디와 회원 패스워드를 받아서 해당 리스트 페이지는 아무나 볼 수 있지만 뷰라든가 등록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삭제는 반드시 세션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회원이 로그인을 한 상태, 즉 회원인 사람들만 CRUD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앞서서 하기 전에 자 그러면 세션이 무엇이고 쿠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저와 같이 PHP 세션 쿠키라고 치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내용이 나와요. 결과가 그 중에서 한글로 알아보기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쿠키든 세션이든 사용자가 로그인한 어떤 특정 정보를 암호화 또는 일반화 시켜서 서버 또는 개인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가 브라우저에서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로그인한 상태일 경우는 추가적으로 다시 회원 정보를 물어보지 않고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기본 개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 즉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이트를 올릴 때 여러분 컴퓨터는 저녁에 끄고 키고를 하죠. 근데 서버가 어느 때는 켜지고 어느 때는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시 컴퓨터가 이제 켜져 있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데 그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들은 일반적인 컴퓨터보다는 스펙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서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IDC 센터라고 부르고요. 그런 IDC 센터에서 서버를 임대를 받아서, 왜냐하면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비용도 비싸고, 그래서 임대를 받아서 특정 하드의 일부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라고 그래서 어떤 공간을 임대를 받아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버를 할당받은 그 공간에 우리의 사이트들을 올려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어쨌거나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런 서버들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쿠키라는 건 이 클라이언트라고 부르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해당 정보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브라우저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어떤 것, 장바구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행했을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1차적인 보안은 가능하지만 이게 해킹 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깔려 있을 때는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세션이라고 부르고요. PHP 세션은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션이라고 부르는 요 세션에 서버, 즉 서버의 사용자에 대한 로그인 정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다른 정보들을 저장해 놨다가 서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쿠키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쿠키를 어떻게 보는지 세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PHP는 세션을 쓰기 위해서는 바로 세션 스타트라는 걸 시스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어쨌거나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추가적으로 기입하기 위한 추가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를 여셔서 DB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요 멤버스라는 테이블에 들어가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유저 언더바 아이디와 유저 언더바 PW, 그러니까 패스워드의 약자죠. 요 두 가지의 컬럼을
바차 타입 255, 255에 너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값이 없는 상태로 저장되도록 이렇게 컬럼 두 개를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하시는 거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죠. 헤이디 SQL에서는 여기에 추가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컬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해당 삭제하고자 하는 컬럼의 앞 번호에다 대고 제거를 누르시면 제거가 돼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컬럼 두 개가 추가됐을 거고요.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할 거예요. 자, 등록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제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등록이니까 write php죠. write php로 와서 회원명이 있는 tr을 복사를 하시고 그 위에 이렇게 붙여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회원명 대신에 id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 네임을 바꿔 주셔야겠죠. 이 네임을 user underbar id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요 밑에 한 줄을 더 추가해서 여기 id 요 블럭을 잡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비밀번호라고 침력하고 여기 input 타입을 텍스트가 아닌 패스워드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네임은 pw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입력이 됐으면 등록 페이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자, 두 개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write process 요 파일로 또 가야겠죠. write process에서 요 age든 name이든 복사를 하시고 주석이 없는 age를 복사를 할게요. 두 개를 일단 추가를 해야겠죠. 두 개를 추가를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사라졌죠. 여기다가 포스트로 id가 넘어올 거고요. 포스트로 user pw 넘어오겠죠. 그러면 변수를 user underbar id로 바꾸고 user underbar pw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했고요. 이 두 개를 추가한 거를 컬럼에 추가해 줘야겠죠. 인서트 컬럼에 네임 앞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user underbar id는 작은 따옴표, user underbar pw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여기 큰 따옴표부터 큰 따옴표까지 복사를 한 걸 작은 따옴표 사이에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네임 자리에 우리가 방금 만든 요것들이 오면 되겠죠. user underbar id를 pw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가 최초 생성됐을 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넣어 볼게요. 자, SSS 4개로 할게요. SSS. 자, 여기 회원명에 뭐 대충 넣죠. AAAA 나이는 23 남자로 하시고 저장. 자,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나오고 홈으로 가기를 누르면 이렇게 AAA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데이터 헤이디로 오셔서 데이터 탭 눌러서 새로 고침 눌러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화면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화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뷰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또 추가 작업을 해야겠죠. 자, 뷰로 가서 회원명이 있는 요거를 드래그하고 여기다 한 줄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가 id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여기다가 user id라고 하면 되겠죠. user underbar id. 자, 패스워드는 일단 지금은 보이게 할게요. 우리가 정식 서비스가 아니니까 패스워드는 보이게 할 거고 요즘은 패스워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틀리면 초기화하라고 하죠. 그래서 패스워드가 아니라 비밀번호 이렇게 하고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우리는 그냥 확인하는 용도로 공부 용도로 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SS와 S4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누르면 또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원래는 수정이 안 되죠. 근데 수정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에디터 페이지로 갈 거고요. 이렇게 회원명이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회원명을 id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네임을 user underbar id로 바꾸고 여기 로우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데이터를 뿌리기 위해서
user underbar id를 뿌려주고요. 다시 요거를 또 복사를 해서 밑에 줄에 넣어서 여기다가 비밀번호 이렇게 넣고요. 여기는 pw 이름을 바꿔주고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를 pw 데이터를 뿌려주도록 하고 텍스트를 패스워드로 교체해 주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수정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S와 S가 4개의 비밀번호화, 패스워드화 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요거를 이제 바꿔주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넷, 1, 4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우리가 패스워드가 바뀌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왜 확인이 안 됐냐면 에디터 PROC, 즉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처리를 안 했죠. 그래서 똑같이 라이트처럼 에디터 프로세스도 똑같이 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user underbar id 요거를 변수화 시켜주고요. 여기 pw 여기를 pw로 수정해 주도록 하고 이렇게 수정된 포스트로 받은 데이터가 들어온 걸 확인했으면 이제 업데이트 쪽에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쪽에 요 네임 콤마까지를 복사한 다음에 네임 앞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붙여넣기 사이뜨기 해서 이 네임을 user underbar id 변수 이렇게 user underbar column user underbar id 변수 user underbar id 변수 이렇게 하고요. 패스워드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복사했던 애를 한 번 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user underbar pw 이렇게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드래그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 전체가 블럭이 잡혀요. 자동으로 굳이 마우스로 이렇게 들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잡히는 거 그 상태에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까지 여기 파일이 있을 때와 파일이 없을 때 양쪽에 두 가지 다 수정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뷰에 와서 SS 비밀번호가 SS인 거 확인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안 바뀐 거 새로 고침 F5번 키 누르거나 요 위에 새로 고침 이걸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 안 바뀌었죠. 자, 여기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SSS 4번 돼 있는 걸 1111 4번으로 바꾸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홈으로 가기를 해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는 SSS이지만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렇게 111 4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션을 이용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꾸며볼 수 있게 됐어요. 자, 로그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현재 파일이 들어있는 요 인덱스 있는 곳에다가 오른쪽 누르고 새 파일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다가 login.php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login.php를 추가했으니 우리가 작업할 거는 HTML이죠. 그래서 doctype은 HTML이다. 이렇게 해서 선언하고요. HTML 랭귀지는 KO 한글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HTML이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헤드라고 해서 타이틀을 집어넣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해주고 헤드 밑에 바디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다가 바디 안에 우리가 이제 폼이 필요할 거예요. 폼의 이름은 로그인 frm 해서 로그인 폼이라고 이제 약식 기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액션은 로그인 PRO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이게 보이면 안 되겠죠.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보이면 안 되니 당연히 first로 전달을 할 거예요. 자, 품문이 이렇게 생성을 됐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 border 2를 주고요. 자, tr을 하나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여기다가 id라고 해주고 두 번째 행에서 우리가 인풋으로 텍스트 name
name 이제 user 언더바 id를 받도록 하죠. 그래서 value는 비어있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id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여기다가는 비밀번호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패스워드 pw 역시 텍스트가 아니죠. 여기다가 패스워드 이렇게 패스워드 타입으로 하나 추가해주고 마지막 라인에 th 콜스판 해가지고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콜스판이 뭔지는 구글링 해보시면 또 답이 나오긴 하겠지만 두 개, 그러니까 셀 두 개를 병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 두 개가 병합하는 건 로우스판, 그리고 셀 두 개, 즉 표 칸칸을 병합하는 건 이제 콜스판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우리가 버튼 하나를 만들 거예요. input type submit 해가지고 value는 login이라고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잘 됐는지 확인하러 가야겠죠. 해당 페이지에서 로그인 파일을 강제로 열도록 할게요. php. 자, 이렇게 열렸네요. 나중에 디자인 저희 CSS 자바스크립트 할 때 다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id 패스워드 를 받아서 로그인을 딱 누르면 로그인 PROC로 가도록 되어 있죠. 로그인 PROC로 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 PROC 드래그 한 다음에 현재 열려있는 창에 오른쪽 세로 파일 이렇게 엔터를 치면 들어왔죠. 우리가 필요한 건 로그인 PROC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할 거냐면 로그인 PROC, 에디터 PROC에서 아무거나 맨 위 거 DB 커넥션 가져와서 로그인 PROC에 일단은 사용을 해야겠죠. 자,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세션 기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최상단에 세션 스타트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션 스타트 언더바 스타트라는 애를 저희가 호출해서 사용할 거다라고 선언을 해줄 거고요. 세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단에 선언되어야 합니다. 자, 세션을 이용하겠다, 홈페이지에서 세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메뉴에 세션 스타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DB 커넥션 정보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디터, 여기서 뭘 필요로 하냐면 셀렉트 해와야 돼요. 그러면 뷰로 가면 되겠죠. 이미 만들어 놨던 게 있으니까 뷰로 가서 요 두 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 세 개죠. 세 개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로그인 PROC에 이렇게 붙여 놓도록 할 거고요. 자, 로그인 페이지에서 포스트로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PROC로 전달되죠. 로그인 PROC. 그러면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는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점층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일단 아이디를 확인해서 아이디가 있다 없다를 리턴해 주고 다음에 패스워드가 맞으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으면 그때서 진행하고 틀리면 다시 모든 정보가 틀렸다라고 리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체크를 먼저 해야겠죠. 아이디 get이 아니라 포스트로 넘어온 뭐랑 비교하나요? 유저 언더바 아이디 얘와 이제 셀렉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리절트 쿼리를 돌려서 row가 if row에 유저 언더바 아이디가 존재하면 실행하는 거고요. 맞죠? 근데 만약에 느낌표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반대 의미죠.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echo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찍을 거예요. 나중에 저희는 요거를 스크립트화 시켜서 미리 해당 페이지로 오기 전에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PHP, 순수 PHP만 이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짜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아이디까지 확인이 됐어요. 아이디가 있으면 여기로 넘어오겠죠. 없으면 여기 있게 실행되고 중단되겠지만 익사이트로 인해서
있다면 여기까지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패스워드를 또 조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에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여기에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AND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뭐를? user underbar password 요거를 조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을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따옴표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반드시 앞에 따옴표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 꼭 하시고요. 유저 아이디는 텍스트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작은 따옴표로 묶어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패스워드랑 비교하겠죠. 패스워드. 유저 패스워드와 유저 아이디가 모두 맞다면, 그죠? 모두 맞다면 어떻게 돼요? 통과되겠지만, 틀리다면 통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하나가 에러가 있다고 나오는데, 어딘가요? 여기 뒤네요. 여기 뒤에 따옴표 하나가 또 빠졌네. 자, 이렇게 해서, 유저, 패스워드, 로그인 아이디가 맞지 않다. 이게 이제 아이디가 맞지 않다는 건 패스워드가 틀려도 맞지 않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아무 결과가 안 나올 거잖아요. 패스워드가 틀리면 아이디만 맞다고 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AND기 때문에 패스워드까지 맞아야 해당 데이터가 조회가 돼요. 그죠? 그렇다면 유저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할 텐데 만약에 패스워드가 틀리면 셀렉트 되는 값이 없잖아요. 없게 돼요. AND니까. 여기가 AND니까 여기와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가 모두 같을 때 셀렉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셀렉트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셀렉트가 일어나지 않다는 건 불러온 데이터에 유저 아이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없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중단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 통과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모두 정상 로그인이 진행된 거죠. 상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션 정보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세션 이렇게 시스템 함수로 세션 변수가 있어요. 시스템 변수로 세션의 유저 아이디를 저장하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저장해요? 로스에서 가져온 유저 언더바 아이디를 저장시켜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세션 변수에 유저 아이디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세션 스타트와 이 세션 변수를 이용해서 유저 아이디를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에코 정상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에코를 이용해서 BR 태그 하나 넣어주고요. BR이죠. TR이 아니라 BR 태그 하나 넣어주고요. 그럼 밑에 에코를 이용해서 앵커 태그를 이용한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로그인이 되었으니까 다시 홈으로 일단 보낼게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내도록 하고 홈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할게요. 자,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저장.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DB상에는 현재 요 SS라는 사람 빼고는 다 아이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SID와 111이 아니면 다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다 로그인이 안 돼야 정상이죠. 그래서 123, 123 이렇게 놓고 딱 누르면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위에 거는 일단 저희가 노티스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요것도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로그인 PROC 11번째 라인에 밸류가 타입이 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죠? 그러면 로그인 PROC의 11번 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널인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가 아니거나 and empty가 이제 비어 있을 때잖아요. 비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아이디가 비어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널 value죠. 널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유저 아이디는 널이 될 수가 없는데 지금 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널이 아닌데 널이 된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is null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개씩이나 나오네. 일단 이 부분은 빼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 일단 어쨌거나 널이 아닌, 그러니까 타입이 밸류가 널이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DB 컬럼 만들 때 이게 낱널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낱널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에러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혔죠. 해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찍혔기 때문에 뒤로 다시 가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있는 SSS와 그죠? SSS와 1, 4개를 넣어서 정상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로그인 하면 이렇게 정상 로그인이 되었습니다가 나오죠. 나오고 홈으로 가기를 눌러보면 되고요. 자, 이제 세션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롬에서 F12키입니다. F12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뭐 메모리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여기서 눌러보시면 이제 해당 페이지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요거 진행했을 때 보면 저 정보가 있었죠. 일단은 네트워크로 가서 해당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고요. 페이지 여기를 고친 다음에 밑으로 쿠키 쪽 내려보면 여기 PHP 세션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데이터에 밸류가 뭐가 들어있다. 요거는 이제 세션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지금 세션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페이지에 가든 우리가 세션 언더바 유저 아이디라는 요걸 이용해서 요 세션이 있으면 정상 로그인이 된 거니까 해당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등록이라는 요 페이지를 한번 가지고 해볼 건데, 만약에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 접근을 못하도록 막으면 되겠죠. 그리고 로그아웃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할 거냐면 요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인덱스 쪽에 로그아웃 기능을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요 옆에다가 바로 이어서 로그아웃을 만들 건데, 로그아웃이 나오는 경우는 바로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던 세션 유저 아이디가 존재할 때, 유저 아이디가 존재할 때고, 만약에 else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뭐가 나오면 되나요? 로그인이 나오면 되겠죠? 로그인이 나오면 돼요. 자, 로그인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로그인 페이지로 가면 되고, 로그아웃을 진행하려면 logout.php로 가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 페이지를 거쳐보면, 자, 여기서 지금 보시다시피 undefined valid section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최상단에 세션 스타트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PHP 맨 선언부 맨 위에 세션 스타트 이걸 선언해 주셔야지 세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등록 옆에 로그아웃이 생겼죠? 그죠? 로그아웃 딱 누르면 로그아웃 페이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로그아웃 진행 안 되죠. 자, 로그아웃은 의외로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열려있는 페이지 폴더에 로그아웃 파일을 만들면 돼요. logout.php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PHP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제가 쓸 때는 무조건 세션 스타트 위에 걸어주라 그랬죠. 세션 스타트 걸어주시고 어떻게 하냐면 세션 디스토리 요거 있죠. 디스토리 요거를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세션이 날아가게 됩니다. 날아가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에코 하나 추가하면 되죠. 앵커 해가지고 href 인덱스 페이지로 가면 되겠죠. 홈으로 이렇게 하고 찍어주고요. 에코 위에다가 메시지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정상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되는지 한번 봅시다.
로그아웃 페이지로 가서 정상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하고 홈으로 딱 가면 로그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역시 인덱스 유저 아이디가 선언되지 않았다. 같은 메시지 노티스고요. 자, 인덱스로 와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쭉 내려서 아까 여기였죠. 여기에서 세션 유저 아이디 앞에다가 isset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isset isset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isset이 뭐냐면 해당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다면 이 세션의 유저 아이디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존재할 수가 없죠? 세션이라는 것 자체에 저장한 적이 없으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로그아웃에서 우리가 세션 기록이 로그 프로세스에서 얘를 딱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이 변수가 활성화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일반 상태 또는 로그아웃한 상태는 세션 변수가 활성화될 수가 없는,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수가 if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ss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가 들어왔을 때도 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로그인 누르면 다시 나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가 나오고요. 여러분 귀찮게 계속 나오네. 자, 이렇게 하면 로그아웃 되었다, 로그아웃이 되었다 라고 나오는 건 바로 뭐예요? 로그인 기능, 로그아웃 기능이, 세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관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등록 페이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 등록 CRUD 페이지들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세션을 이용해서 아무나 들어와서 CRUD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세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